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메르카라에서 제니치가 먼치킨 주인공이 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제니치가 지구로의 사망을 확인 후 각성하고 무한열차 임무회가 상현사 마카자를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제니치는 스승님의 원수인 카야코를 찾아 여러 임무를 다녔는데 그를 만날 수가 없었고 이미 많은 귀할대원들이 그에게 당했다는 소식만이 제니치를 더욱 좋아신나게 했죠. 그런 중 제니치 일행은 음주 이탱을 따라 혈기가 숨어있다는 환락의 거리에 가게 되었는데 혈기의 정보를 찾기 위해 유곽에 잠입을 해야 했습니다. 제니치는 여장을 한 자신에게 자꾸만 못난이라고 놀리는 사람들 때문에 열이 받았고 그 화를 악기 연주에 풀어버리게 되었죠. 제니치의 선천적인 청각은 악기를 다룰 때 절대 음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 엄청난 연주는 주변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정도 육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제니치, 지나가다가 한 어린 소년에게 손찌검을 하고 있는 오이란을 발견했고 제니치는 그대로 뛰어가 오이란의 팔을 잡았죠. 그 오이란은 상인육 다키였고 다키는 자신의 팔을 잡은 이 녀석은 귀할대원임을 한 번에 알아챘습니다. 그것은 제니치 역시 마찬가지 다키에게 들리는 여러 소리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혈기라는 것을 알려줬고 서로 갈등을 하기 시작했죠. 제니치는 여기서 곧바로 싸워야 하나? 그렇게 된다면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다키 역시 이곳에서 혈기의 모습을 드러내버린다면 또 새로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 오이란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다키는 그의 우선 가볍게 주먹으로 제니치를 쳐 기절시킨 뒤 몰래 들어와 죽이려는 생각을 했고 제니치를 향해 주먹을 날렸죠. 그런데 제니치는 그 주먹을 쓱 피해버렸고 다키는 살짝 민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니치는 이곳에서 이러지 말고 잠깐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시죠 라고 했고 다키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에 그러자며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 싸움을 보고 있던 다른 유녀들은 못난이 제니치가 오이란과 기싸움을 하려는 건 줄만 알았습니다. 다키와 제니치는 서로의 합의하에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갔고 제니치는 다키에게 너 혹시 카이가쿠라는 혈기를 알고 있나? 라고 물었죠. 다키는 그 말에 자신을 눈앞에 두고도 다른 혈기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고 곧바로 혈기의 모습으로 변한 뒤 감히 상현 중인 나를 앞에 두고 다른 혈기를 찾고 있다니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묻자 제니치는 상현유? 그게 왜? 라고 했습니다. 다키는 이 녀석은 12개월에 대한 것도 모르는 녀석인가 보군 이라며 곧바로 오비를 날려 제니치를 공격했고 제니치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 오비들을 피해버렸죠. 다키는 이를 뿌듯 깔며 이런 쥐새끼 같은 놈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며 더욱 많은 오비들을 날렸고 제니치는 번개호흡을 시한 후 그대로 다키의 오비를 순식간에 전부 잘라버렸습니다. 다키는 제니치의 검술에 약해 빠진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검술을? 이라며 당황했는데 그때 제니치가 눈을 감고 번개호흡 자세를 취하며 기를 모았죠. 다키는 그 모습에 나를 앞에 두고 눈을 감다니 미친 건가? 라고 하며 오비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제니치의 모습이 사라지며 번쩍했고 다키의 목은 잘려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제니치는 이것으로 이번 임무도 끝인가? 라고 하며 뒤로 돌아섰고 다른 동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질적인 소리가 났고 다키의 몸에서 나누어져 나온 규타로가 제니치를 기습했죠. 그때 또 하나의 빠른 스피드를 가진 검 음주우지 탱gin이 나타나 규타로의 공격을 쳐냈지만 전부 쳐내지 못해 이마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탱gin은 끝까지 저 녀석이 소멸하는 것까지 확인해야지 혈기들은 어떤 능력을 숨기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라고 했고 제니치는 자신 때문에 탱gin이 다쳤다는 것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탱gin은 일단 그것보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빠르고 간략하게 설명하라고 했죠. 제니치는 저 여자 혈기의 목은 자신이 분명히 베었는데 죽지 않았고 저 남자 혈기는 여자 혈기의 몸에서 튀어나온 것으로 주장된다고 했습니다. 탱기는 그렇다면 저 혈기들은 하나의 혈기인 것 같고 둘의 목을 동시에 베어내야만 할 것 같다고 했죠. 그때 규타로와 다키가 함께 피해 참격과 오비를 알려 이들을 공격했고 탱긴과 제니치는 각자의 호흡으로 그 공격들을 쳐내긴 했지만 탱기는 규타로의 독에 의해 점점 몸이 둔화가 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탱기는 젠장 주인 내가 이렇게 독에 당해버리다니 한심하군. 내가 저 두 혈기 중 한 마리의 목이라도 베어내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제니치가 번개의 호흡을 시작하더니
초스피드로 다키남메의 주변에서 번쩍거리며 이동했죠. 번개의 호흡의 텐게는 어느 정도 제니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지만 다키와 규타로는 어라 이 녀석 어디로 살아있는 거지? 라고 당황했고 제니치는 번개업체 일령 병력의 썸 7연속을 시전하며 다키와 규타로의 공격들을 전부 베어낸 뒤 한 호흡에 규타로 다키의 목을 동시에 베어버렸습니다. 텐게는 그 모습에 저 녀석의 스피드는 혼자서 두 마리 상현의 목을 동시에 벨 수 있는 수준인 건가? 라며 놀랐고 규타로와 다키는 자신들의 목이 베이는 순간까지 베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다가 목이 공중으로 떠오르고 나서야 목이 베임을 알 정도였죠. 그때 싸우는 소리를 듣고 이노스케와 탄지로 네이코가 뛰어왔고 독에 중독되어 있는 텐겐이 고통스러워하자 네이코가 자신의 혈기술 포클로 텐겐 속 독을 태워버리며 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 랭곡 신조로는 아들이 며칠 전 상현삼의 혈기와의 싸움에서 살아남고 그를 대체했다는 것에 기뻤고 그걸 축하하기 위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조 오바나이를 불러 술을 거하게 마셨죠. 오바나이는 어릴 적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자 자신의 입의 흉터까지 다 알고 있던 신주로라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풀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술을 마시고 헤어지는 오바나이와 신주로. 그때 신주로의 앞에 어떤 한 혈기가 나타났고 그는 귀살대오니 혈기와 활동하는 시간에 술을 마시다니 꽤나 아니라구나 라고 했죠. 그의 신주로는 그 혈기의 모습을 자세히 봤는데 그는 어쩐지 일본도를 들고 있었기에 신주로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는 바로 카야쿠. 카야쿠는 이 녀석의 외모를 보니 네가 그 말로만 듣던 염주인가? 라고 했고 신주로는 한때 염주이긴 했다만 이라고 하며 딸꾹거렸죠. 카야쿠는 그럼 네 녀석을 죽이는 건 꽤나 재밌는 일이 되겠군 이라고 하며 칼을 뺐고 신주로 역시 칼을 빼어 화염의 호흡을 시전했습니다. 술에 취한 신주로의 검술은 역시나 평소의 기량보다 훨씬 떨어졌기에 카야쿠는 화염의 호흡이라는 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며 번개의 호흡체 사용 원래를 사용해 신주로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친 후 신주로를 날려버렸죠. 신주로는 카야쿠의 칼에는 닿지 않았지만 그 주변의 검은 번개들의 몸이 닿자 그 부분이 붕괴해가며 저려오기 시작했고 신주로의 신체력이 급속도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주로는 이후에 날아오는 카야쿠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했고 카야쿠의 검은 번개는 계속해서 신주로를 고통스럽게 했죠. 신주로는 내 전성기 시절이었다면 네 녀석 따윈 라고 하며 랭고쿠 가문에 내려온 빅이 연옥을 시전하려고 했지만 자신이 마신 술과 카야쿠의 혈기술의 여파로 호흡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카야쿠가 병력 일삼을 사용해 신주로를 크게 베어버렸고 신주로는 안돼 도망가 라고 하며 쓰러졌죠. 그 순간 오바나의 뱀의 호흡 검술이 카야쿠의 등을 베어버린 후 발로 카야쿠를 멀리 쳐냈고 오바나이는 쓰러진 신주로를 붙잡고 신주로씨 정신 차리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신주로는 오바나이에게 괜히 내가 술을 마시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내가 면목이 없다 라고 했고 오바나이는 그런 말씀하지 말라며 호흡으로 상처를 지어라 라고 했죠. 하지만 신주로가 카야쿠의 베인 부분은 주변이 붕괴되어가며 지혈이 되지 않았고 신주로는 저 녀석의 저 혈기술을 조심해라 라고 하며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바나이의 공격을 회복한 카야쿠가 오바나이를 향해 번개호흡 공격을 했고 오바나이는 카야쿠의 공격을 요리조리 회피하며 반격을 했죠. 카야쿠는 다소 현란한 오바나이의 기술들에 당황하게 됐지만 오바나이 역시 신주로와 함께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라 공격의 성공이 치명타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카야쿠는 번개호흡 중 가장 빠른 공격인 병렬섬을 사용해 오바나이를 공격했는데 오바나이는 그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회피하며 카야쿠의 등을 또다시 베어버렸죠. 오바나이는 번개호흡 그 기술인가? 네 녀석과 같은 기술 쓰는 귀살대 녀석이 한 명 있는데 넌 그 녀석보다도 느리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의 카야쿠는 오바나이가 말하니까 제니치임을 알았고 엄청난 분노를 했죠. 혈기는 자신보다 빠른 검술을 사용한 녀석은 이 세상엔 없다며 다시 한번 병력 일섬을 사용해 오바나이를 공격했습니다. 오바나이는 방금 전 첫 번째 병력 일섬을 피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검은 번개에 몸이 닿은 상태라 몸이 저려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 병력 일섬은 피하지 못하고 칼로 방어할 수밖에 없었죠. 그 충격으로 멀리 튕겨나가버린 오바나이는 회피력과 기술이 뛰어난 주였지만 피지컬 자체는 그리 강한 편은 아니었기에 이 정도의 충격에도 온몸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카야쿠는 자신의 승기를 잡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오바나이에게 계속되는 맹공리를 퍼부었고 오바나이의 몸을 조금씩 갉아버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이 없어진 오바나이는 결국 불쑥 쓰러지게 되었고 그 싸움을 몰래 훔쳐보고 있던 귀살대오 모라타는 전 염주님과 사주님이시다니 라고 하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카야쿠가 무라타의 낌새를 알아채고 곧바로 무라타의 앞까지 뛰어왔고 낄낄 웃으면서 이봐 내가 줄을 2명이나 죽였다고 봤어? 내 녀석은 특별히 살려줄 테니 어서 가서 귀살대 이 카야쿠님께서 줄을 2명이나 이겨버렸다고 전해라. 그리고 제이치라는 귀살대원에게 목을 씻고 기다리라고 내가 반드시 가서 널 죽여버리겠다고 전해 라고 하며 카야쿠는 뒤를 돌아가버렸죠.
그렇게 귀살대에서는 또다시 상현의 헬기 한 마리를 대체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전 염조 랭콩 신주로와 사조 오바나의 전사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동시에 얻게 되며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라타가 전한 카야코의 이름은 그곳에 있던 두 명의 인물을 엄청나게 자극을 했는데, 한 명은 바로 암주 교맹이었고 한 명은 이번 상현 퇴치의 공로로 새롭게 명주로 임명된 제니치였죠. 그 둘은 반드시 내 손으로 카야코 그 녀석을 처단하겠어 라고 다짐했죠. 한편 무장의 무한성에서는 10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상현들이 두 명이나 귀살대원에게 퇴치를 당했다는 것에 엄청나 분노를 했고 12개월의 혈기들에게 잔소리를 쉴 새 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희들과 다르게 요즘에 엄청난 활약을 하며 이번에 귀살대주를 두 명이나 죽인 훌륭한 혈기가 나왔다며 카야코를 불렀고, 카야코에게 이번 공으로 쓸모없는 하얀의 혈기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죠. 하얀의 혈기들은 그의 황급히 무한성에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순간 카야코는 번개호흡을 사용해 도망가는 하얀의 혈기들을 베어버렸고 그대로 그들의 몸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야코는 그의 더욱 몸에 큰 힘이 넘치는 것을 느꼈고 이 정도의 힘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부자는 카야코에게 지금 사면상과 상인 6 자리에 공석이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고 싶느냐고 물었고, 카야코는 씩 웃으며 저는 상현 3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상현호 교코와 상현 산탱구가 건방진 녀석이라며 화를 냈는데 그 순간 카야코가 번개호흡을 사용하며 그럼 상현사 한탱구 이 녀석에게 교체혈전을 신청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상현사 한탱구와 카야쿠는 무장의 이피하에 교체혈전을 하게 되었고, 한탱구의 분신들은 인간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상대하기 어려운 능력이지만 혈기끼리 싸움에서는 그다지 큰 메리트가 없었기에 1대1 싸움에 특화된 카야쿠에게 파워로 밀리게 되었고, 무자는 카야쿠의 승리를 선언해 카야쿠는 상현 3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며 그렇게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메인 빌런이자 제니치의 라이벌인 카야쿠를 버프시켜 제니치가 상현을 퇴치하는 것과 같이 카야쿠가 귀살대 주급을 해치우는 전개를 넣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